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대통령 다리 문 사람들이네.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안면을 가격하고 발을 거는 행위다.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무능 프레임을 씌워버려. 무능한. 네, 청기누설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 나왔어요. 그때 스페셜 너무 시간. 좋아하더라. 아니에요, 전 별로 그냥 인간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냥. 예. 또 없다고 또 바로 뒷담화 들어가네. 난 가끔 궁금해. 나 없을 때 네. 내 욕 많이 하지. 형 욕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정색하고 대다 보니까 더 이상한데? 제가 딴 사람 욕은 가끔씩 하는데 형 욕은 잘 안 해요. 이게 귀에 더 그런 것 같아. 누구? 아, 저 욕 많이 하죠. 누구요? 아유, 욕. 그렇지. 이것도 방송인데 방송에서 얘기 우리 못하고. PD 욕도 많이 하거든. 내가 저기 앞에 있는데. 저기 그러니까 좀 PD. 째려보잖아 지금. 조심해. 사람은 거창한 이데올로기에 분노 안 하고 맞아요. 사소한 거에 분노하거든. 정말 사소한 거에 그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인생은 쪼잔한 거야. 맞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 13번, 원래는 14번째지만 스페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3번째 시간이 되고. 네. 오늘은 뭐 어떤 얘기입니까?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멍멍 도그. 개소리? 왈왈! 개 얘기요? 개. 그지 우리 저번에 개소리 이야기. 우와. 개 얘기를 해요? 하고 많은 개 중에 옆에 또 저런 사진을 뽑아왔는지 모르겠어. 귀엽다. 아니 개소리, 개 멍멍개 얘기를 합니까? 뭐 복날이라고 이제 뭐 어떤 개를 묵어야 되나? 조심해 또 말 조심해 큰일 나.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담에 등장하는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많이 아는 게 있잖아. 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구워 삶는다. 삶아 먹는다. 토사구팽. 그 개가 등장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속담의 정반대가 되는 반대 버전의 속담이 또 있어. 그게 뭘까? 사냥이 끝났는데 안 삶아 먹는다? 이게 초한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저기 어떻게 변호사고 있는지 한나라 정말. 유방이가 저 한신한테 이거- 굽힌 거 아닙니까? 한나라 유방이. 아무튼 어떻게 변호사 반대 속담이 있나? 이게 뭐 토사구팽의 한대 속담? 솔직히 하면 나도 찾아봤지. 뭐죠, 뭐냐면 예. 자기가 기른 개에게 발꿈치 물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인 시점에서 이렇게 펴는데 개인 시점에서 얘기하면 나를 길러준 주인의 발꿈치를 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와, 구워 삶히지 않고 주인의 발꿈치를 확 물어버린다. 오늘 근데 아마 그 얘기는 무는 개입니까? 삶히는 개입니까? 어떤 개입니까? 바로 발꿈치를 문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 뭐 여기서 개 얘기한다고 괜히 뭔가 오해하지 마시고 비유적 표현이니까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뭐 네. 흔히 쓰잖아. 그 차원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발꿈치를 문 개. 그러니까 뭔가 좀 소설 제목 같고 그렇다. 재밌다. 그치? 발꿈치를 문 개.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냐? 투쟁하는 관료. 투쟁하는 관료. 더 정확히 하면 명령자와 투쟁하는 관료. 개하고 관료. 더 그 일상어로 하면 개기는 관료. 개하고 관료하고 개기는 관료. 오늘 좀 참 어렵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 저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갑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알지? 네. 윤석열 검찰총장 알지? 예. 요번에 문제가 됐던 최재형 감사원장 알지? 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여기 나온 이 세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해 이 사람들 다. 뭐지 공통점이? 개하고 세 사람 모두 뭔가 있나? 넥타이. 비슷한 뭔가 있는데 느낌 뭐 일관적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 그치? 딱 오는 게 없어? 이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 투쟁하는 관료라고 했어. 거기서부터 사람들.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 늘공이었어. 늘공 맞죠 다. 늘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됐어. 근데 결국은 정권과 각을 세워. 대통령 다리 문 사람들이네. 깜짝이야. 씨. 깜짝. 뭐 이런 느낌이네. 그 맞아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 그 연합뉴스 봤어? 세 사람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대. 최재형까지? 응. 이 둘이는 맞죠? 둘이는 맞지. 응. 둘이는 맞지. 예, 김동연 거론되고 있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이 기사 엊그제 나왔어. 최재형까지 넣어버렸어요. 물론 이거는 예.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무게를 두지는 말고 예. 그런 보도도 있다. 아무튼 늘공으로 정권에 발탁이 되는데 그 정권과 각을 세워서 상대 정파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뭐 이쯤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얘가 이 사람들 개라고 표현하면서 발꿈치 문 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형님?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몰아가지 말랄까. 여기서 이거는 비유적 비유. 투쟁하는 관료. 투쟁하는 관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발꿈치를 물었다는 게 단순히 배신을 때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름을 타야 돼. 구조와 흐름이 여기는 존재하고 있다. 구름을 타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배 구조를 살피고 그 지배 구조 아래에서 개혁의 폭과 속도가 어떻게 조정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걸 꺼낸 거야. 야, 지금 뭐 개 얘기하다가 발꿈치 무는 개 얘기하다가 세 사람 얘기 꺼내서 했는데 상당히 거창해요. 뭐 또다시 지배 구조 뭐 개혁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건 거창하게 나서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막스 베버 이야기했어.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유명한 책. 보지는 못했습니다. 막스 베버 수염은 형이랑 비슷하네. 그때 우리 그 예전에 나하고 비슷하다. 그지? 동의? 수염은 비슷하네. 딱 그러니까 인상만 딱 써 여기 눈썹만 약간 밑으로 닮았어. 그지? 아무튼 이 막스 베버가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관료를 언급을 해. 그대로 읽고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분노도 편견도 없어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이건 뭐냐면 막스 베버의 표현 그대로인데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관료라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관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지. 헌법에 있죠. 6조인가 그렇죠. 바로 그 얘기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어야 되는 게 관료야. 자,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충실하면 당연히 투쟁을 할 일이 없어. 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주장이나 요구를 상대에게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투쟁이야. 그렇지. 중립이고 사실은 그냥 하는 일만 쭉 할 것 같으면 투쟁할 일이 없어요. 없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되는데 꼭 딴 생각 갖고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투쟁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투쟁하는 관료라는 이야기는 일탈한 관료라는 뜻이야. 본분에서 일탈한 관료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요거 베버 얘기를 하나만 더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베버가 뭐라고 하냐면 관료의 명예는 기가 막힌 표현이야. 도덕적 자기 통제와 자기 부정에서 나온다 이랬어. 기가 막히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덕적인 자기 통제와 자기 부정에서 관료의 명예가 나온다. 자기 부정이야. 이게 시청자분들 이런 거 알아먹어요 진짜로. 내가 그래 무식하나? 그래, 얘기 설명 좀 우리 해주세요. 애청자들을 너무 수준을 지금 떨어뜨린다.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댓글 올라오잖아 지금. 올라오고 있네. 안 보이지만 보이잖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됐어. 상급관청이 뭐 상급자라고 해도 되죠. 자, 그러니까 본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명령을 고수할 경우 관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명령자의 책임 아래 그 명령이 설령 그 잘못된 명령이라고 치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이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그게 자기 통제와 자기 부정이라는 거야. 와, 이 좋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투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투쟁을 해야 되는데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막스 베버는 투쟁을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아버렸거든. 그래서 도덕적 자기 통제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디 갔노? 세 사람 뭐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 이 사람 지금 상대한테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니고 투쟁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명령자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 이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관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게 자 보자고. 자, 세 사람의 공통점을 좀 풀어줄게.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세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를 때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때렸고, 소주성.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때렸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탈원전을 때렸어. 맞네요. 그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지? 하나씩 다 건드렸어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니까 간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쳐버린 거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건드렸었어요. 자신이 몸담은 정권에서 자신을 발탁한 어떤 그 명령자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세 사람이 바통 터치하면서 연타로 때리고 있어요. 바통 터치? 김동연은 2018년에
윤석열은 2019년에, 오호. 최재형은 2020년에. 그래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끈다니까. 내가 소득주도 성장 욕할 테니까 안녕 가니까 다음에 바톤 딱 받아서 검찰 개혁 엉망입니다. 이렇게 하고 올해 와가지고는 지금 탈원전 얘기를 최재형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하고 있네. 연타로 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딱딱딱. 등장 인물들을 그냥 관료라고 일반화하면 예. 1년에 한 번씩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러네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정리하면 이 세 사람의 투쟁이야. 이 투쟁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안면을 가격하고 발을 거는 행위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면을 가격한다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야. 국정 방향. 그렇죠. 그걸 불투명하게 만들고 국정 동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세 사람의 행위는 같다. 야 보니까 이해가 딱 됩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그치? 됩니다. 예. 동의? 저도 자, 도덕적 근데 자기 문제는 통제, 자기 부정이 없었어요 이분들. 네.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네. 이게 2차 투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돼. 2차 투쟁은 뭐죠? 이걸 뭐냐면 이 사람들의 투쟁을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이 받아. 서버를 때리니까 리시브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선전전이 이어져. 자, 보수 언론에서 방송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분 그렇죠. 계속 나와요. 자,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이 벌이는 선전전의 컨셉이 아주 그러니까 분명해. 뭐냐?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화법이야. 얼마나 못하면 같은 편끼리 그렇게 욕을 하나. 바로 그거지. 예. 아니 오죽했으면 같은 편한테 자기네가 발탁한 사람한테 치이냐. 이러면서 비꼬고 조롱하고 네.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 그잖아. 그렇죠. 오죽했으면. 자, 그러면서 확장을 하는 게 어떻게 했냐면 고로 자기 편도 부정하는 국정 방향이니까 이 국정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그지? 네.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이걸 종합하면 뭐가? 무능 프레임을 씌워버려. 무능한 정부다. 무능한 정권이다. 그렇지. 예. 이걸 씌워버려.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커트를 하려고 하고 그 자유권을 발동을 하려 치면 어떻게 돼? 토사구팽을 불사하는 인정머리 없는 집단. 그렇게 잘했는데 구워 삶아버리네. 토사구팽을 그 불사하는 인정머리 없는 집단에다가 간교한 집단으로 묘사를 해버려.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운다는 거네요. 악질 프레임이 여기서 가동이 되는 거지. 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료 정치입니까? 그렇지. 관료 정치? 이건 그러니까 결국 관료 정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것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평면적인 분석이고 네. 동학, 움직일 동자 요걸 좀 해갖고 그러니까 볼 게 있는데 투쟁의 방식이야. 이 네. 관료들의 투쟁의 방식. 그게 아주 교묘한데 교묘하다. 이들의 화법을 잘 보면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보수 언론의 화법, 이들의 화법. A가 오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B가 잘못됐으니까 문제입니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논리를 펴.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소득주 성장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요. 그거는 보수 언론 얘기고 이 관료들은 그게 아니지. 소득 주도 성장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놓고 욕하지를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합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아, 그렇죠.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하면 안 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돌려서 얘기했나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아. 대신 뭐냐? 자영업자가 죽어나간다. 소득주도 성장 좋은데요.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 좋은데요. 그래도 조국은 위법 행위를 했습니다. 하하, 맞네. 예. 그러니까 돌려치기지. 김호수는 친정부니까 좀 그렇네. 법무 차관 김호수는 못 씁니다. 감사위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고 했죠. 바로 이거지. 예. 그러니까 관료들의 투쟁의 화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인정해. 이런 직공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맞짱을 뜨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 좀 아닌데요. 좀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태클을 거는 거야. 자, 이게 얼마나 그 전략적인 거냐면 내용상으로는 저항이고 투쟁이거든. 근데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충원이 돼버려. 충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야. 이 문제라는 게 결국은 뒤집어버리는 매개야. 이게 그지? 내용은 투쟁인데 형식은 충원이 돼버린다. 정말 그건 좋다.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서 또 잘만 되면 충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명령자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관철시킨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소득주도 성장이 그런 예라고 들어갈 수 있지. 그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명령자에게 무능과 독선의 굴레를 씌워버리니까 네. 국정 수행 동력은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뜨리고.
어느 후보나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고 그래서 보수 쪽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이 세 사람을 계속 띄우고 계속 보도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예. 자 그러면 막스 베버가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관료들이 그러면 투쟁 안 했냐? 했어. 투쟁한 관료들이 꽤 까놓고 있을 것 해서 같은데? 했어. 있을 것 했는데 같은데? 뭐냐면 네. 특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관료들이 특히나 더 했어. 왜? 대한민국 역사는 개발 독재 역사예요. 개발 독재가 제일 앞세웠던 게 누구야? 관료 집단이야. 관료 집단이죠. 예. 관료 집단을 앞세워서 압축 성장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관료의 지배, 관료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뿌리가 깊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뭐죠? 그게 뭐냐면 이전의 관료 정치는 그림자 정치였어. 좀 어렵게 시작하는데 그림자. 그림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뚝 서 있으니까 그 뒤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그림자 안에서 뒤에서 조용히 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네. 어떻게 했냐면 그 명령자, 지도자의 그늘, 그 뒷그늘에서 그를 조정하든 밀고 가든 하면서 명령자를 통해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야. 명령자를 움직임으로써. 그렇지. 그런 걸 했을 것 같아. 보고도 하고 그렇지. 바로 그리고 뭐 데이터도 냅니다. 통계를 내 가지고 근데 그걸 뭐 좀 잘못내기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기도 하고. 두 번째가 그렇게 그거지. 했었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관료를 견인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료들에 의해서 이게 포위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한 그 우리가 보면 5년 이제 집권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첫 번째 1년차, 2년차 때는 관료들이 뭔가 네네. 하는데 3년, 4년 딱 꺾이면 그때부터는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관료들이 포위해 버리잖아요. 두 번째 방식은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면 그 밑자료 이런 것들인데 데이터를 다 전부 다 낸다니까? 관료 집단이 네. 독점하고 있잖아. 그렇죠. 독점하는데 뭐냐면 아니 세상에 데이터 이기는 주장이 없는 거야. 근거가 있다는데 어떡합니까? 예, 대통령님 말씀 좋고요, 대표님 말씀 좋고, 위원장님 말씀 다 좋은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렇네요. 청취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취율이 왜 나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그게 뭐 이거 지금 나 그래. 아무튼 그래.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무력화시켜 버려. 네네 맞아요. 그치? 와.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림자 안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움직였다는 거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어.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처럼 움직였는데 현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예.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경우는 정치 공간, 여론 공간에 전면에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대놓고 투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은 대놓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투쟁을 한다는 게 제 생각은 아니고요. 김종배 형님의 생각인데. 여기서 왜 가르는데? 무서워 갑자기 그 얼굴 쳐다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참.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이게 돼요? 뭐냐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란이요 이분들이. 이 사람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 뭐냐면 발꿈치를 문다는 행위가 뭐냐면 자신을 발탁해서 어찌 본다면 그 발탁한 어떤 명령자, 지도자의 어떤 정책 성공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전문 관료가 예. 오히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태클을 간다라는 점에서 발꿈치 문다라고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비유적으로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자, 개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개 얘기로 오늘 막 했어. 계획이 진짜 많으시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개와 관련된 속담이 나와. 이거 사진 찾아보니까 개가 짖어도 행차는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 기차는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담인데 옛날에 홍준표 의원은 기차가 옛날에 있었냐고. 홍준표 의원이 기차 간다 하는 건 요새 표현이구나. 행차네 행차. 원래는 행차였어.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님 행차 한다고 이런 얘기. 걔가 앞만 찢어도 행차는 그렇지. 간다. 이게 뭐냐면 마무리로 이야기하는 개와 관련된 세 번째 속담인데 이게 자 그러면 관료들의 투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야. 자 구체적으로 개하고 행차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예. 자 김동연의 투쟁도 있었고 그 후임인 홍남기의 투쟁도 있었어. 홍남기도 우리 긴급 나왔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우노 왜 하여튼 왜냐면 홍남기도 그 우리 기본소득 긴급 재난지원금 바로 그거지. 네.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가지고 투쟁을 했어.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투쟁을 했어. 둘 다 태클을 걸었어. 근데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어.
그지? 먹혀들었죠. 먹혀들었어. 네.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혀 먹히지 않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갔어. 우다. 근데 우리 둘은 안 받았잖아, 그지? 그렇지. 뭐야? 나중에 받았어? 저는 안 받았죠. 아니 우리 여기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 경기도권 받았어요. 그건 알고. 벌써 썼더라고 와이프가 알아서. 그래? 암만 조회도 안 나오길래 왜 이게 조회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 반찬 좀 바뀐 건 없었고? 아이고 자기들끼리 고기 다 먹고. 아니 근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먹힌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지.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그러면 둘 다 뭐냐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잖아. 네. 투쟁에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는 결과적으로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 네. 자, 그 김동연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 그 투쟁을 감행한 시점이 2018년 여름이었어. 8월. 이게 이제 11월까지 쭉 가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갈 때야. 그때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다음에 그 총선 그러니까 직전에 코로나19가 되면서 어떤 이른바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막 올라가죠. 70%, 뭐 60%, 70%. 이랬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런 차이가 아니야. 뭐죠 그러면? 오히려 잘 봐야 되는 게 네. 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큰 어떤 그 국정 방향을 놓고는 이 이슈라고 하자고 이슈를 놓고는 분열이 됐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다 관두고 뭐 국민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문재인 정부를 바치는 지지 그룹만 놓고 봐도 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분열이 되어버렸어. 틈이 벌어졌지. 약간 그랬어요. 그렇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분열한 게 아니라 단결했어. 거의 다 찬성했어요. 자,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세요. 촉구 차원으로까지 이게 거의 본드 수준을 넘어서는. 지지 수준이 아니고 열망이 그만 컸다는 그렇지. 거네요. 촉구 자, 수준. 여기서 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단순한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어떤 포괄적이고 평균적인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개혁 목표에 대한 공감대. 네. 이게 핵심 문제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폭넓고 견고하느냐가 관료의 투쟁의 환경을 규정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는 알겠습니다.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투쟁이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다. 근데 바로 이 그 개혁 목표에 대한 공감대의 어떤 그 강도가 관료의 투쟁 환경뿐만 아니라 투쟁의 결과까지 규정을 해. 이게 뭐냐면 윤석열의 경우야. 윤석열 잘 모르겠어요. 자, 예. 보자고. 윤석열의 어떤 투쟁으로 이른바 여론도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행보도 크게 출렁했던 게 사실이지. 네. 그치? 그럼에도 결국 어떻게 됐어? 다시 균형점을 잡았어. 네. 왜 그랬냐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나오면서 균형점을 잡았는데 그럼 이 동력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때는 어떻게 됐어? 거의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였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로 설명이 안 돼.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 개혁은 필수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 맞습니다. 예. 그지? 예. 검찰 조직을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오히려 윤석열의 투쟁을 제어했다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국민 내 아주 큰 공감대. 그렇지. 그게 윤석열의 자기 투쟁을 막아버렸다. 그렇지. 제어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지막 순 개가 짖어도 행차는 간다라고 하는 속담을 위해서 끌어온 게 뭐냐면 이 속담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주변의 딴말 딴지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간다 이런 얘기잖아. 이 속담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여기서 앞만 보고 간다는 게 뭐야? 무소의 뿔처럼 앞만 보고 간다는 건 뭐야?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거든. 네. 목표의식을 갖고 나간다. 그렇지. 예. 개혁 목표를 공유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다 좋다도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거 다 좋다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미래통합당이 하는 거 다 좋다는 얘기도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진보인데요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의제, 통일의제, 젠더의제 모든 거에 대해서 진보로 사실은 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런 사람 진짜 많죠. 그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노동 문제나 북한 문제나 이런 거 진보인데 젠더 문제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냥 대체로 진보. 쉽게 하면 대체로 보수 이런 경우도 전 많은 중도. 것처럼 전 중도.
딱 중간 딱 중간. 극중? 네, 극중. 그래, 안철수 뭐 그렇게 살아봐라. 아무튼 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로 그러니까 환원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설명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목표, 민주당의 정강 정책 모두를 다 지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야별로 편차가 있고 과제별로 감도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국정의 핵심 목표가 그 무엇이냐 이거를 보면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과 지지 그룹의 공감대를 그 끌어내도록 다져내는가. 야. 결국은 이게 와. 관료들의 투쟁 환경을 조절한다. 야, 근데 이거는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또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론이나 언론의 또 가지도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와. 그거 어차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답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관료들이 투쟁을 하더라도 틈은 많이 안 벌어지고 그리고 공간은 좁아지니까 그렇죠. 관료들이 투쟁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좁아지지. 줄어드는 거죠. 예, 좁아져가지고. 근데 예. 문제는 그게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니까. 치고 나가면 오히려 그 관료들의 투쟁이 뭘로 비춰져? 양심 있고 지조 있는 목소리로 비춰지는 거야. 그렇지. 야, 예컨대 뭐 탈원전이나 이런 게 공감대를 형성 못한다 그러면 응.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탈원전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양심대로 하시는구나라는 바로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그 강단 있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게 관료라 하더라도 네. 상급자, 명령자,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 우리 법에도 그래서 부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부당한 명령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니까 의무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게 보잖아. 자기를 발탁했던 어떤 인사권자, 명령자의 국정 철학이 녹아 있는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그걸 부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당한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안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자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나의 어떤 그 핵심 국정 그 목표는 이거다. 100대 과제, 10대 과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와서 경제 총책을 좀 맡아주라. 감사원 좀 맡아달라고 하고 거기서 오케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전제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건. 그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 버린다는 점에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개가 짖어도 행차는 가게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고자 하는 그 종착점, 그 개혁의 목표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뭐야? 에너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 참 뭔 말인지 알면서도 참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이런 수장들이 반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으면 그게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짖어도 행차는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천기누설 13번째 시간은 개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해는 유시민 이사장의 공룡 이야기였는데 아, 그랬구나. 맞다. 이번에는 개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워.